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의 향방을 또 살펴볼 이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끝내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또한 그렇게까지 녹록지만은 않았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선 더욱더 낙폭을 깊게 키워나가면서 마감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 주간의 흐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변동성도 강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장에서는 그나마 낙폭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지만 일주일의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은 더욱더 키워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유럽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에 이렇게 증시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LSEG 구 레피니티브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스톡스 600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9.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7월 초에 예상했던 6.6%보다도 큰 낙폭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중동전이 더욱더 확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불거짐에 따라 이렇게 증시도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번 한 주를 살펴보실 땐 잉글랜드 은행의 금융정책 회의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 금요일 시장에서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7% 오른 85.16달러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진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금요일 시장엔 중동전이 확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상방 압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의 중동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렸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또 한 가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지상군이 하마스로 진입해서 땅굴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증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약 고하권에서 혼주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1.12%, S&P 500은 0.48, 러셀 2000이 1.2% 하락했던 반면 아마존의 6.8% 급등에 힘입어 나스닥은 0.38% 상승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2%,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6%와 2.8%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지표 기준으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가 예상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금요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전달 대비로는 0.3%가 상승하면서 예상에 부합했고 이 지수는 미국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비교해 주거비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금요일 특징 종목들을 보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인텔은 강한 PC 수요를 예상하면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며 9.2%가 급등했고 반면 미국 2위 자동차 업체 포드 모터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을 밑돌고 전미 자동차 노조와의 협상 관련 불확실성을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12% 급락했으며 그 외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 IT, 기초 소재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금융, 운송, 유틸리티, 방산, 헬스케어 등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과 동일한 4.845%, 달러 인덱스는 약 보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증권집행 포럼에 참석해 SEC는 8에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출된 신청서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어올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신청서는 모두 다양한 제출 날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가 가장 빨리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신청에 대한 SEC의 의견 제출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40일이 되는 내년 1월 10일까지로 SEC는 이때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스, 위즈덤트리, 그리고 피델리티 등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SEC가 앞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기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경쟁사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 최대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구글의 모의사 알파벳의 주가는 이 뉴스 이후 0.09% 소폭 하락한 122달러 17센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신문은 소식통을 이용해 구글이 엔트로픽에 5억 달러를 우선 투자했으며 이후 추가로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올해 초 엔트로픽에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면서 이번 투자로 AI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오픈 AI에 14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확보했으며 구글과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각각 20억 달러와 4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면서 엔트로픽은 작년 11월 말 챗 GPT 공개를 하면서 전 세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오픈 AI에서 파생된 업체로 챗 GPT와 경쟁하는 챗봇 클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AI가 도덕적 가치를 고수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엔트로픽의 시장 가치가 올해 초 기준 40억 달러를 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 겸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내년에 자사주 100만 주 이상을 매각한다는 뉴스로 지난 금요일 JP 모건의 주가는 3.6%가 하락해 135달러 6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JP 모건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재무 다변화와 세금 납부를 위해 내년에 다이먼이 보유한 JP 모건 주식 860만 주의 약 12%인 100만 주가 매각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6일 마감가 기준으로 다이먼이 보유한 JP 모건 주식 가치는 약 1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그가 지난 2005년 CEO로 취임한 뒤 JP 모건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해 약 470%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JP 모건 측은 다이먼의 주식 매각이 조기 은퇴를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공시에서 밝힌 것처럼 세금을 내고 투자 폴포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맥도날드를 시작으로 핀트레스트, 사이먼 프로퍼티스, 온 세마이컨덕터, 프라이스 스마트, 테넷 헬스케어, VF 코퍼레이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트랜스 오션, 웨스턴 디지털, 퍼블릭 스토리지,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아치 캐피털이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마감 상황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사흘 만에 상승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간신히 2,300포인트 선을 복귀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장 국내 증시 코스피 마감가는 2,302포인트 선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린 주가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0.9% 올랐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5%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들 쪽으로는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0.13%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가 6%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LG화학은 2.93% 올랐습니다. 이 삼성 SDI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 SDI를 1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주들 쪽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제 정부에서 2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밝혔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차전지 분야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중심의 투자를 이어가는 한편 기술 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2차전지 셋업체들도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이 자리에는 배터리 3사 등 업계 대표와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으면서 끝났습니다. 현대차가 2% 넘게 하락했는데요. 2.17% 하락한 17만 5,6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1.6% 하락하면서 7만 9,700원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기아 그리고 현대차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각각 1%에서 2%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 호실적은 이미 많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 쪽으로는 매수세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1.8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92% 상승해 주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카카오의 경우 0.27% 소폭 올라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도 일부 매수세 유입되면서 0.8% 상승해 줬고요. 포스코 홀딩스 0.36%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결국엔 상승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막판에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저가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종가는 748.49포인트에 형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에코프로 확인해 보시면 2.25%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1.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는 2% 넘게 오르면서 63만 5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70만 원 선을 이탈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63만 원 선까지 다시 복귀한 모습이라는 점 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20만 3,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20만 원 선에 간신히 머물러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LNF 같은 종목도 3% 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땐 혼조세가 나타났지만 HPSP는 4% 넘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4.76% 상승했고요. 리노공업은 0.73% 밀리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타격을 받았었던 성장주 또 기술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1%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2.04% 올라줬고요. 또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엇갈린 주가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 안에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3.29% 상승한 반면에 SM은 1.2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DX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DX는 8.12% 상승해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교육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육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이 교육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이제 미래 교육 분야에 7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3년 동안 77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 교육을 위한 전략적 재정 투자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소식이 또 한 번 전해지면서 교육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메가임디가 있는데요. 메가임디 16% 넘게 올랐고요. 16.1% 오른 2,38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약세 중에서도 급락했던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우선 LG 생활건강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두면서 우선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미끄러졌는데요. 그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LG 생활건강 확인해 보시면 20% 넘게 밀려나는 흐름이었고요. 20.33% 하락한 31만 1,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LG 생활건강의 실적을 살펴봐야겠죠. LG 생활건강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4% 줄어들었다고 공시했는데요. 1,2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를 약 16.8%가량 하회한 수준이었고요. 이 매출액의 경우 1조 7,46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6%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7월경만 하더라도 이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고점을 찍었지만 몇 년 만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실적 쇼크의 영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20% 넘게 하락한 가운데 나머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쪽에서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개별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을 했거나 또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CTR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CTR 모빌리티 확인해 보시면 금요일 시장에서 20% 넘게 급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26.58% 상승한 15,19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 정부와 함께 현지 자동차 부품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소식에 급등을 해줬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장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 꾸준히 이렇게 상승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 BNG 스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은 29.95% 상승해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4,580원을 기록했는데 이 성림 첨단 산업이 희토류 연구 자석을 생산한다는 기대감 속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림 첨단 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상한가를 터치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